자, 우리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거기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보시면, 자, 22페이지 잠깐 다시 볼게요. 자,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인가요? 콜린이 거기 보시면 콜이라고 쓰면 아까 생산 능력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요, 식량을 10개 생산하고요. 그리고 보니까 하루에 그 빌이 거기 보니까 8부세를 생산하고, 콜린은 하루에 나무를 10개, 그리고 빌은 식량을 몇 개 생산하냐면 8개 생산하고 나무를 4개 이렇게 생산을 합니다. 오케이? 자, 요거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25페이지 그래프 보고요. 중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오늘 아니면 복습하시면서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자, 콜린의 상황의 그래프를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자, 밑에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아니, 콜린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전부 다 식량에만 생산을 하면 수평축의 여기가 식량이고요. 수직축의 여기를 나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생산할 수 있는 게 2개밖에 없는 거야. 근데 식량만 생산하면 식량을 10개 생산하고 나무를 1개 생산할 수 있겠죠. 이건 동시가 아니라 요거를 하거나 요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식량만 사용하면은 여기 10 이렇게 되겠죠. A점 하면은 식량만 10개 생산하고 나무는 1개 생산한다, 그 뜻이고요. 만약에 나무에만 올인한다 할게. 그러면 나무를 10개 생산하는데 그 대신 식량은 하나도 생산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10이라 할게요. 여기 B라고 하면 B는 나무 생산은, 여기 식량 생산은 1개, 나무 생산은 10개 이렇게 돼요. 근데 시간을 어느 하나에만 다 올인하는 게 아니라 뭐 반반 할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요거 선을요 쫙 연결을 해 보시면 이렇게,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1의 기울기 형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C점이 있어요. 야, 어떻게 식량만 다 생산하고 나무만 생산하냐. 나는 반반 이렇게 시간을 투자할 거야. 그러면 절반의 시간을 투자했으니까 식량을 5개 생산을 하고 나무도 5개 생산을 할 겁니다. 요 점도 선택할 수 있겠죠. 요 점은 우리가 C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콜린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가 생산해서 소비할 수 있는 점들을요 대표적으로 3개만 그려놨는데, 요 위에 뭐 시간을 뭐 1시간 나머지 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여기 무수히 많은 점들을 선택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빌의 경우도 한번 볼게요. 여기도 빌, 여기는 콜린 이렇게 보시고, 자, 그리고 빌 같은 경우도 한번 봅시다. 빌은요 마찬가지로 식량에만 모든 걸 다 투입한다 그러면 8개를 생산해. 전부 다 올인했기 때문에 나무는 하나도 생산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작네. 요 안에 같이 그리면 여기 8 될 거야. 그럼 처음엔 정신 없으니까 따로 그립시다. 빌 같은 경우는 여기 역시 A라고 할게요. 그러면 8과 빵 이렇게 됐어요. 프라임이라 할까? 다음 나무에 올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4개 생산하네. 한 4개면 한 요 정도 되겠네요. 4개. 여기는 B 프라임 하면은 식량 생산은 빵이고 나무 생산 4개. 그래서 빌이 역시 선택할 수 있는 점들은요 사실은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식량을 하나 더 생산하면 뭔가 나무 생산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울기가 뒤에 보겠지만 그게 기회비용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반반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거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 반반 하게 되면 여기가 4개, 2개 이래도 돼요. 근데 거기 책에서는 일부러 똑같이 논아가는 걸 얘기하려고 그래. 그래서 여기 45도 선상에 있는 완전히 반반 요거 얻을 때 그런 느낌으로 보려고 똑같은 양을 생산할 때 거기 이렇게 45도 선상에서, 굳이 이거 안 해도 돼. 근데 책에서 그걸 예를 든 거야. C 프라임이라 하면 여기가 2와 3분의 2, 그리고 여기가 역시 2와 3분의 2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를 좀 쉽게 하려면 이게 분수로 안 나오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일부러 그러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꼭 여기를 하지는 않고 4개, 2개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조금 도전적인 의미로 하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둘이 교환이 없으면 콜린 입장에서는 5개, 5개, 얘도 2와 3분의 2, 2와 3분의 2 이렇게 생산해서 소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표를 한번 볼게요. 서로 교환이 없는 경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국제무역에서도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를 폐쇄경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환이 없을 때, 없는 경우, 이 교환이 없는 경우니까 자급자족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생산해서 그냥 내가 다 소비하는 경우예요. 자급자족. 그러면 우리 치킨도 먹기 되게 힘들겠지. 뿅아리부터 키워가지고 닭으로 만들어서 내가 다 요리해야 되고요. 스파게티 먹으려고 해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제대로 뭐 하나 먹고 살기가 힘들 수 있어요. 이 그림도 살펴보시고 표로도 나타내는 거 좀 익숙하게 좀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각도로 생각하면서 생각의 속도를 좀 빠르게 만드는데 도움이 돼요. 자, 거기 보니까 두 사람이 있어요. 콜린과 빌 이렇게 있고요. 나무와 식량을 이렇게 생산합니다. 이렇게. 자, 둘이 반반 소비를 하는 걸로 해서 C점을 선택했으면 얘가 5개, 5개. 이해되시죠? 얘는 2와 3분의 2, 2와 3분의 2. 거기 써 있어요. 2와 3분의 2, 2와 3분의 2. 자, 이렇게 지금 소비를 해서 생산을 해서 소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비교하기 위해서 야, 얘네 둘이 생산한 총 전체 나무의 개수는 몇 개야? 그럼 이렇게 더하는 거지. 이렇게. 그렇게 2개 더하면 얘가 5개 생산했고 2와 3분의 2를 더했으니까 7과 3분의 2 이렇게 된 거야. 여기 7과 3분의 2를 생산했고요. 이 식량도 마찬가지야. 몇 개 총 생산했어? 그럼 요거 2개 이렇게 더한 겁니다. 그래서 역시 7과 3분의 2 이렇게 생산을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오른쪽 표를 한번 볼게요. 오른쪽 표는요. 야, 네가 잘하는 거를 좀 더 전문화하자. 이 전문가의 세상에서는 이것저것 골고루 하려고 하다 보면, 물론 몰라요. 옛날에 산업화 전문가 시대에서는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게 뭐 다방면으로 다 잘하는 사람이 더 나은 인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옛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더 활동하는 상황에서는 이 자꾸 그러니까 뭐 롤 모델 찾고 이런 거 필요 없어. 여러분들이 뭐 지금 이미 성공한 사람들은 그 옛날 시대, 옛날 방식의 시대도 다르기 때문에 뭐 굳이 따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 얘기는 참 넘어가고요. 아무튼 네, 나무와 식량 이렇게 있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거에 올인을 하는 거야. 콜린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야, 나는 너보다 여기 살펴봤을 때 우선 결론만 보시면 식량을 다 내가 올인할게. 그래서 아예 거기 나무에 올인할게. 그래서 식량을 포기하고요. 나무만 생산한다 할게요. 그러면 여기를 선택한 거야. 여기. 그러니까 이거 10개를 생산하고 이거는 생산을 하나도 안 한 거야. 이해 가시죠? 별거 어려운 건 아닙니다. 빌은요. 그러면 나는 말이야 아예 네가 나무 생산하니까 내가 식량에 올인할게. 그래서 요점을 선택하는 거야. 요점. 이게 요점 동그라미 칠게요. 그러면 이거 8개 생산하고 아예 나무 생산을 안 한 거야. 이렇게 식량만 생산하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둘이 전체 생산한 생산량 이걸 다 더하게 되면은 나무가 둘이 총 생산한 파이가 10개, 그리고 식량을 총 자기가 잘하는 거에 올인했더니 8개.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무도 전체적으로 더 많이 생산됐고요. 식량도 더 많이 생산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둘 다 희소한 자원에 직면하고 있으니까 둘이 이제 고민하는 거야. 둘이 같이 생각을 했을 때 야, 우리 나무랑 식량을 파이를 우선 가장 크게 만들자. 그리고 적절하게 나누게 되면은 그래서 최소한 이게 2개 봤을 때 저거보다 더 커지게 되니까 적절하게 나누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적절하게 비교 우위에 따라서 전문화를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생산을 한 거야. 전문화 생산을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둘이 적절한 수준에서 나중에 이제 교환 비율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점점점 해서 교환 비율이 이렇게 되면 거기 책의 밑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가 C 프라임의 이 밖에 옛날에는 여기는 C 프라임 하면 요거랑 헷갈리니까 그냥 뭐 C2라고 할게요. C2를 선택하게 되면 훨씬 더 밖에 아까까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야. 더 교환을 하게 되면 여기 밖에 있는 점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둘이 적절하게 교환을 하게 되면은 거기 C 프라임, F 프라임 되는 거 적절하게 교환을 하게 되면은 네. 얘가 전체가 10개 생산된 건데 서로 조금씩 나눠주고 그렇게 되면 둘 다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요 정도까지만. 아셨죠?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뒤에서도 계속 많이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그 25페이지 밑에 그림하고 위에 표랑 중간에 설명들 잘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 다음 페이지 가 보시면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자, 26페이지. 자, 거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다르다. 그치? 요거의 기울기는 생산 가능 곡선이라 하는데 기울기는 1 이렇게 되고요. 요거의 기울기는 빨간 색깔의 기울기는 이게 8개 생산할 때 4개를 포기하는 거니까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요게 사실 기회비용인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다시 좀 살짝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단락 26페이지 두 번째 단락 밑에서 세 번째 줄 볼게요. 예, 적절하게 줄이 교환을 통해 가지고 조합을 하게 되면은요. 거기 C 프라임과 F 프라임 둘이 협력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그래서 전문화를 통해서 총 생산량 자체가 이렇게 증가했죠. 나무와 식량의 총 생산량 자체 파이를 크게 만들었고요. 이게 증대되었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적절하게 교환을 하게 되면 그럼 둘 다 해피해질 수가 있겠다. 그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둘 다 마지막 줄에 이득을 얻게 된다.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좀 몇 번 자꾸 봐주세요. 뒤에 연습 문제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자, 이러한 상충관계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응용해서 얘기할 겁니다. 자, 밑에 26페이지 보시면 자, 콜린과 빌의 입장에서 식품과 식량과 나무 가지고 얘기했는데 자, 거기 볼게요. 현재와 미래 비용과 혜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거기 보시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너 현재 행복할래? 아니면 나중에 행복할래? 잘 모르겠습니다. 인생 자체가 고통의 총량의 법칙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현재를 중시 여기면 현재 뭐 신나게 놀고 나중에 좀 힘들게 사는 거 뭐 그걸 선택할 수도 있고 뭐 현재 고통을 받으면서 막 공부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뭐 행복하지는 않은 거지. 그럼 나중에 좀 행복해질 수 있겠지. 아니, 둘 다 행복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좋겠지. 근데 그게 쉽진 않다고. 왜요?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당신은 현재를 선호합니까? 미래를 선호합니까? 그 둘 중에 하나 고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 보시죠. 우리는 오늘 얻은 혜택과 내일 얻을 수 있는 혜택, 그걸 저울질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기회비용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내용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세 번째 단락 볼까요? 현재의 가치를 미래의 가치와 교환하는 대표적인 예가 저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를 해야지 행복해지는 거거든. 사실 돈을 왜 벌어요? 소비하려고 돈을 막 벌고 일을 하는 거지. 일하는 게 좋아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소비를 하면서 여가를 즐기는 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데 아니, 여가를 즐기는데도 돈이 있어야지 소비를 하면서 자기가 좀 원하는 여가를 즐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노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소비를 하지 않고 내가 번 전체 소득이 있습니다. 그럼 소득의 일부는 소비를 해. 소비를 하지 않고 남은 거를요 우리가 저축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 저축은 뭐야? 버리는 게 아니라 미래에 나의 소비 가능한 능력을 더
증가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어. 미래보다 난 지금이 좋아. 그럼 현재 버는 만큼 다 써버리게 되는 것이죠. 저축이 결국 미래 소비를 위한 뭐 거시에도 얘기를 할 건데 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 세 번째 단락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와 교환하는 대표적인 게 저축 나와 있고요. 다음 단락 첫 번째 줄 보시면 우리는 늘 미래의 혜택을 위해서 현재 혜택을 포기라는 말 잘 보세요. 계속 얘기하는데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포기라는 단어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고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다음 줄에 가볼게요. 놀러 가지 않고 공부하기로 한다면 현재의 재미를 미래의 좋은 성적과 교환하는 것이다. 이해 가시죠? 추운 날 밖에 나가서 5km를 달린다면 네, 현재 괴로움과 그러네 미래의 날씬한 몸을 교환하는 것이다. 뭐 그거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요게 서로 기회비용과 관련한 케이스 1. 다음 두 번째 사례 또 있습니다. 케이스 2. 이렇게. 자, 밑에 자본재와 소비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소비라는 말을 쓰긴 했는데 이 자본재가 바로 저축, 투자 그런 느낌이에요. 소비재 간에도 이렇게 기회비용, 선택의 문제가 따릅니다. 첫 번째 줄 볼까요? 한 사회가 자원의 일부를 연구개발에 사용하거나 R&D에 투자하거나 자본에 투자한다면 이게 현재 것을 미래 혜택과 교환하는 거야. 이거 자본재에 투자한다. 여기 R&D에 한다. 연구개발. 이거 현재 대신 현재를 희생하고 자 다시 여기 나와 있는 저축과 투자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현재 소비를 희생하는 거 포기한다는 말을 제가 희생한다는 말로 바꿔 썼습니다. 희생하고 미래의 소비로 이렇게 변환시킨다 이거죠. 뭐 그 얘기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본이라는 개념은 이미 생산된 것으로서 다른 가치 있는 재화나 세 번째 줄에 서비스를 계속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어떤 것. 표현이 좀 그런데 이미 인간이 뭔가 생산한 도구 같은 건데 뭔가 또 다른 거를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그런 걸 자본재라고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 줄 볼까요? 자본을 쌓는 것은 현재 혜택을 미래 혜택으로 바꾸는 것이다. 네, 그 정도 보시죠. 다음 밑에 볼게요. 소비재라는 거 굵은 고딕으로 나와 있는 거 찾았습니까? 현재 소비를 위한 재화를 생산하는 그 소비재가 되는 것이고 다음 줄에 산업용 생산 장비 뭐 그런 용어들이 있으니까 보시고요. 자본재는 그러니까 우리 도처에 깔려 있네요. 다음 단락 보시면 자, 도로도 자본재입니다. 도로 사회 간접 자본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SOC 소셜 오버헤드 캐피털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음 줄에 보니까 도로가 건설되면 자동차가 다니고 재화나 서비스를 수년간 수송할 수 있고요. 집 또한 자본재입니다. 이런 거 다 자본재가 되는 거예요. 또 신생 기업이 생산을 하려면 먼저 자본재를 갖추어야 한다. 건물, 장비, 아니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만들려면 공장 건물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도구가 있어야지 생산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 다 자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 27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자본에는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 그래서 유형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야. 유형의 자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자본도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줄 보면 기술 개발, R&D 같은 거 이것도 자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기술 개발을 위한 교육 이거요. 교육. 이거 인적 자본이라는 표현을 쓸 거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휴먼 캐피털 해가지고 인적 자본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래서 사람 몸에 지식이 체화되는 그런 자본. 이게 오늘날은 더 사실 또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눈이 안 보여요. 선글라스를 낀 거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두 번째 줄 보시면 교육을 받게 되면 그래서 인적 자본에 투자하고 있다 나와 있죠. 다음 줄에
새로운 앱을 개발한 소프트웨어 회사가 그것을 온라인상에 배포하는데 비용은 거의 들지 않지만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무형의 자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자본재를요 증가시키는 행위를요 그걸 바로 우리는 투자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오케이? 아시겠죠? 요거를 더 높이기 위해서 자본재를 증가시키는 경제 행위를 이거를 우리가 투자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요거는 지금 간단하게 보시고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 안에 나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투자라는 말은 나는 오늘 미국 채권에 투자할 거야. 이런 주식이라든가 채권 사는 행동 그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야, 너 뭐 좀 투자하니? 하는데 경제학에선 그런 것들은요 투자가 아니라 내가 자본을 뭐 저축한 그거를 어떻게 보유하는가 그 방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경제학에서 투자는 이렇게 건물을 세우거나 세 번째 줄에 있죠. 새로운 장비를 구축하거나 도로를 건설하거나 집을 짓는 거 이런 것들을 자본재 증가하는 걸 투자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거기 다음 줄에 한번 보시면 자본에 대한 현명한 투자는 현재 비용보다 더 큰 미래 혜택을 가져다 주는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내가 교육을 받을까? 대학원을 갈까? 대학원을 갔을 때 얻게 되는 베네핏이 있고요. 교육을 받았을 때 대학원을 갔을 때 코스트가 발생하는데 당연히 그에 따른 비용이 크면 대학원 안 가는 것이고 편익이 크면 대학원 가는 것이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요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합니다. 이 그래프를 나타내는데 자, 밑에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표현할 거야. 프로덕트 파서빌리티 커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줄에 볼게요. 생산 가능 곡선은 간단한 그래프로 표현하는 건데 그 제약 조건 하에서 선택, 기회비용, 희소성 그걸 다 반영하는 거야. 이 안에서 선택할 수 있고요. 밖에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회비용 이 동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다 동의어야. 희소성 말은 다르고 의미는 다르지만 느낌은 다 같은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수평축에 소비재가 있고 자본재가 있어요. 이거 뭐 다 활용할 수 있겠지. 여러분들이 지금 경제 원론 수업을 듣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다른 과목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앞에 계신 또 뭐 들어요? 경제 원론 이거 말고 다른 과목? 이거 비슷하잖아. 다른 거 좀 다른 거. 아무튼 경제학이잖아. 경제학 말고. 회계학. 옆에 계신 분은 이거 어렵네. 네, 옆에 뭐 들어요? 경제학 말고? 네? 아니 그냥 교양 과목일수록 더 좋죠. 경제학과 동떨어진 듯한 느낌이면 더 좋고. 영어요? 좋아요. 기타 이렇게요. 아니 이게 경제학에서 바라보는 되게 중요한 건데 칠판에 그래프를 2개밖에 못 그리잖아. 아니 지난번에 뭐 여러분 축제 갔을 때 뭐 뉴진스 봤습니까? 보면 그 가수들 중에서도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만 이렇게 보게 되는 게 일반적일 수 있어요. 그 나머지들은 물론 이제 뭐 몇 명이죠? 뉴진스가 4명인가? 맞나요? 그럼 4명 다 이렇게 다 관심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4명 외에 뒤에서 뭐 하고 스텝이나 이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칠판에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X축, Y축이라고 할 때 가장 관심 있는 거를 여기다가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을 여기다 놔야 되는 거지. 관심 변수를 관심사가 되는 변수를 여기다 놓고 나머지는 다 여기다 놓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뭐 뉴진스라든가 아니면 뭐 그 아이돌 그룹 또 뭐가 있나? 스트레이 키즈라고 아세요? 아세요? 아무튼 그 그룹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내 눈에는 세상의 그룹은 뭐 세상에 스트레이 키즈는 남자들만 있나? 그러면 남자는 스트레이 맞나? 키즈와 기타 등등 아빠, 삼촌 뭐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기타 등등에 다. 아니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개밖에 없는 걸로 얘기할 거예요. 아셨죠? 이거 경제학 끝나갈 때까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관심사가 되는 변수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아셨죠? 뭐 차차 계속 얘기할 거야.
경제학과 세상에는 기타 등등 과목, 여기 뭐 영어 무슨 뭐 또 뭐라고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소비재랑 자본재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내가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시간이 제한돼 있고 에너지, 체력 다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경제학 점수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영역이 뭐 90이라 할게. 요거는 뭐야? 경제학을 90점 받았는데 기타 과목을 다 빵점 받은 거야. F를 받은 거야. 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겠지? 아니면 기타 등등의 과목이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80이면은 이거는 경제학 점수를 빵점 받고 기타 점수를 80점 받은 거겠지. 근데 이거는 좀 너무 한쪽에 올인을 했잖아. 그래서 나는 시간의 절반을 경제학에 쏟고 절반은 뭐 기타에 쏜다.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우아형은 직선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거기 밑에 그림을 그린 것처럼 이렇게 많이 그려요. 그래서 이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 중간쯤에 해당하는 점수는 뭐 경제학을 70점 받았는데 기타 등등의 점수를 50점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물론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거기 나와 있는 G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들, 거기 책에 있는 G점 이런 것들은 경제학 점수를 70점 받았는데 기타 과목 점수를 80점 받는 거, 이거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주어진 시간과 뭐 기억력과 체력을 통했을 땐 요거는 도달이 불가한 점을 나타내고 있고요. 만약에 내가 경제학 점수를 70 받았는데 기타 점수를 만약에 이렇게 30점을 받았다. 요거요. 거기 안에 D점 있죠. D점은 달성될 수 있지만 D는 달성이 가능합니다. 달성이 가능하지만 뭐야, 낭비가 있는 거야. 낭비. 최선을 다 안 한 거죠. 이 낭비를 우리는 경제학에서는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왜요? 아니 내가 만약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면은 경제학 70점 받으면 이렇게 기타 과목을 50점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더 받을 수 있는 거를 20점을 덜 받은 거잖아.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도 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쪽으로도 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곡선 상에 있는 점들로 가게 되면 더 나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D점에서 여기 보면 동그라미를 좀 이렇게 칠게요. 여기 검정 색깔 구간으로 가게 되면은 D점은 달성 가능한 선택이 가능하지만 낭비가 돼 있는 점이고, D점에서 여기 검정 색깔 코일 모양으로 가게 되면 이거로 이동 시 자, 경제학 점수뿐만 아니라 다른 점수를 올릴 수 있고 경제학 점수가 고정됐을 때 기타 점수를 올리거나 기타 점수가 30점인데 경제학 점수를 더 올리거나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로 우리가 개선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 점으로 갔다 할게. 거기 보시면 2점이라 합시다. 2점. 여기 검정 색깔 코일에 있는 점이야. 그래서 2점에 도달하게 되면 이렇게 도달하게 되면 이게 효율적인 상태고 2점에서는 더 바깥쪽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선택의 제약을 갖게 되는 하나의 기회 집합, 기회 비용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한 개념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책에는 소비재와 자본재를 가지고 얘기했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 현재 소비랑 미래 소비. 현재 소비를 약간 좀 희생해서 미래를 중시 여기면 뭔가 미래를 위한 저축과 투자를 하는 거. 뭐 그렇게 그게 자본재에 투자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8페이지로 가보시면은요. 지금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내용은 한번 읽어보세요. 그 세 번째 단락에 뭐 생산 가능 곡선 상에 있는 점 등등등 그거는 낭비가 있어서 대표적인 D와 같은 점은 거기 1929년에 나타내는 실업이 발생하는 실업이라는 게 뭐야?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노동력을요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아니 지금 일자리를 주지 못해가지고 일을 못하고 있는 거니까 낭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낭비 비효율적인 상태가 실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 거기 나와 있으니까 보고요. 자, 우리 P, C 요거의 의미를 살짝 한번 봤습니다.
자, 여기에 반영하고 있는 게 기회비용을 나타내고 있고요. 희소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많은 얘기들을 담고 있고요. 자, 이거의 형태를 한번 볼게요. 형태는요 일반적으로 우화형합니다. 밑에 음의 기울기와 기회비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의 마이너스 기울기야. 마이너스 기울기로 네, 이게 바로 우화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화형한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라고 하면은요, 아니 X축에 있는 경작 점수를 하나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X라고 할게요, Y라고 할게요.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내가 X를 좀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자, 그럼 요거랑 비교해 볼게요. 이게 X 경작 점수고 Y 기타 점수인데 수평이면 어떻게 될까요? 수평이면 그럼 내가 여기 A에서 경작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X를 증가시키려면 Y를 포기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A에서 B가 되면 이거 뭐예요 이거? Y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네. 기회비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수평이다 라고 하면 PPC가 수평이면 자, 이게 뭐를 뜻합니까? 라고 하면 나는 말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자원을 통해서 X제를 추가로 증가하려고 해요. 증가로 생산 시 Y제를 포기해야 되는데 Y제를 포기하는 비용이 빵이야. Y제 소비량이 줄지 않아도 됩니다. 기회비용이 없다는 거야. 이런 상황은 사실 뭐 우리의 관심사는 아니야. 뭔가 공짜가 있다는 걸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화형한다라는 얘기는 요거 기울기가 우화형한다는 것은 X제를 추가적으로 내가 생산하려고 합니다. 생산 시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Y제를 포기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Y제를 포기해야 되는 대가를 치른다. 이게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PPF로 있는데 PPC로도 얘기합니다. F론티어 말고 커브로도 하니까 그냥 같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에선 PPF로 돼 있는데 첫 번째 줄에 기울기는 음의 값이다. 자, 그 옆에 사용 가능한 한 자원의 양이나 현재 기술로 인해서 한 사회의 선택이 제약. 그거 다 선택이 이렇게 제약을 받게 되는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두 줄 내려가 보시면 폭이라는 말 나와 있습니다.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라는 거 그렇게 보시고 근데 여기서 좀 한 단계 더 들어갈 겁니다. 자, 수평이라는 것은 X제 생산할 때 따르는 기회비용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화형 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우화형 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우화형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직선으로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직선으로 말고 곡선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X가 있고 Y가 있는데 자, 거기 밑에 한번 보시면 기회비용 증가의 법칙. 아니 우화형 하는데 이렇게 생긴 거랑 하나만 더 할게요. X를 생산하고 Y를 생산하는데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생긴 거랑 이게 다 우화형 하는 거죠. 얘도 우하향, 얘도 우하향, 얘도 우하향. 자, 우리가 공짜 점심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X제를 하나를 증가시킨다 할게. 하나 증가시킬 때 포기하는 Y제가 처음엔 이만큼인데 하나 증가할 때 포기하는 Y제가 엄청 점차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요, X를 하나 증가시키는데 포기하는 Y제가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포기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게. 빨간 색깔 Y제를 이렇게 포기합니다. 포기하는 Y제 개수가 일정하죠. 여기서는요, X제를 하나 증가시키는데 포기하는 Y제가 점차 작아지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포기한다는 게 바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요거는 X를 하나 추가적으로 생산하는데 포기하는 Y제가 일정해요. 그래서 X제 생산에 따른 기회자를 그냥 가로로 묶으시죠. 비용은 Y제로 표시하는 겁니다. Y제로
표시해요. 우리는 보통 비용이다 그러면 앞으로 화폐로 표현할 거야. 내가 사과를 하나 더 얻는다. 그럼 사과 하나에 1,000원이면은 1원짜리 1,000개를 줘야 되는 거니까 1,000개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미시에서는 화폐라는 게 들어가기보다는 두 가지 재화 선택지로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X제 뭐 여기가 소비재면 소비재를 한 단위 증가시키기 위해서 경제학 점수를 1점 올라가기 위해서 기타 다른 과목에 대한 점수를 얼마나 포기할 것인가. 그래서 Y제로 표시한 요거 X제의 기회비용은 Y제로 표시한 요거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요 기울기 P, C로 할게요. C의 기울기 요거 나타내는 것은 우화형 하는데 X제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 Y제로 표시한 X제의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포기하는 Y제로 표시한 X제 기회비용이 일정하고요. 빨간 색깔의 크기가 일정하죠. 여기서는 포기하는 Y제가 처음엔 작다가 처음엔 크고 그 다음에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회비용이 약간 점차 커진다. 그래서 거기 제목에 보시면 기회비용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전통적인 교과서는 그냥 체증이라고 표현하는데 조금 번역을 좀 그렇게 했는데 그냥 관례상 그렇게도 써요. 기회비용이 증가, 체증. 요거는 기회비용이 X제 기회비용입니다. 다시 얘기하는데 X제의 기회비용이 체감한다. Y제로 표시한 기회비용이 점차 요 높이 기울기가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그 그림이 나와 있고요. 29페이지 표가 나와 있는데 표가 A, B, C, D, E 나와 있는데 X제 증가하는 개수가 좀 일정하면 더 좋은데 거기는 일부러 좀 현실감 있게 좀 다르게 했는데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할 때 이렇게 하나씩 증가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예가 적당할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어떤 학교에서 뭐라고 할까? 축구팀을 하나 만들려고 하고요. 그리고 합창팀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합창팀 이렇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기는 게 좀 보통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만약에 100명의 학생이 있어. 100명의 학생이 있어서 합창팀을 막 꾸렸는데 아니 몇몇 사람들은요, 특히 남학생 중에서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밖에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다리랑 발이 막 근질근질 거려서 뛰고 싶은데 자 가만히 멈춰서 입만 노래하세요. 그러면 입만 뻥긋뻥긋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아유 나 합창 싫은데 재능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근데 만약에 이 학교에서 자 축구팀을 하나 만들게 이렇게 하면 그러면 난리 나는 거지. 뭐 박지성, 손흥민, 뭐 또 누구야, 뭐 막 그런 사람들이 막 뛰쳐나갈 거란 말이야. 합창팀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작아요? 별로 안 커. 어차피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는 사람들, 뭐 손흥민, 뭐 김민재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축구를 좋아하니까 합창팀에 미치는 피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축구팀을 하나 더 만들게 그러면 피해가 조금씩 더 커져.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합창을 되게 좋아하는 남자들도 있어요. 지금 전체 남자라고 생각할게요. 그런데 축구팀을 하나 만들어요. 선생님 저는 합창이 좋은데요. 안 돼, 축구해 이러면 그냥 이제 축구가 이제 엉망이지. 그래서 합창팀을 이게 포기하게 되는 이게 대가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바로 뭐냐면 X축에 나와 있는 축구팀 X제를 하나 증가시킬 때 포기하는 Y제로 표시한 기회비용이 점차 커진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요게 좀 더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이 저렇게 증가되는 경우를 보통 상정을 할 거야.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셨죠? 리카르도가 얘기했던 비교 이론 할 때는요 이런 경우를 가지고 얘기해. 이유는 뭡니까 하면 그래프가 저렇게 하면 좀 복잡하거든. 그러니까 우화형은 직선으로 해서 기회비용이 일정하다 하면 조금 더 그 모형을 이해하는 게 지금 기회비용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교환의 이득을 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이쪽을 단순화시키기도 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 3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산물의 효율적인 조합 첫 번째 줄 체크하시죠.
자, 한 경제는 생산의 효율성을 달성해 가지고요. PPF, PPC 곡선 상에 있으면 우리가 그게 바로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고. 자, 그다음 밑에 경제 성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다시 볼게요. 생산 가능 곡선의 의미 이런 걸 담고 있고 보통 우아양합니다. 그래야지 뭔가 X제를 생산할 때 대가를 치르는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특히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려. 그래서 그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여기 원점을 기준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이거는 오목하죠. 그래서 원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물론 밖에서 보면 볼록하지. 그래서 원점에서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기회비용이 증가, 체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조금 더 확대해서요. 아니 생산 가능 곡선 상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위에는 다 효율적인 거야. A도 효율적, B도 효율적, C도 효율적. 근데 어떤 점을 선택하는가?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선호하는 게 다르겠죠. 예를 들면 보통 이제 경제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수평축에 빵을 얘기하고요. 여기다가 뭐 탱크와 미사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국가가 생산하는 생산 가능 곡선을 이렇게 그리게 되고요. 여기 A점이 있고 여기 B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효율성을 달성하면서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양을 나타내는 건데 그 사회가 어느 점을 선택하는 거는 그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를 통해서 고르겠죠. 북한하고 우리나라 중에 북한은 어디에 속하는 걸까요? A지. 빵 됐어 굶어 하면서 미사일만 팡팡팡 쌓아 올리는 거 여기 북한 이렇게. 우리 남한에 해당하는 거는 이쪽에 해당하는 것이고 탱크 미사일은 좀 다른 나라와의 교환과 공조를 통해서 보완하고 뭐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점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까? 그거는 그 사회에 이건 또 다른 문제인데 선호도와 관련돼 있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생산에서 이 곡선상에 있으면 나름대로 효율적인 걸 나타내고요. 요 안에 있으면 다시 낭비가 있어요. 비효율적인 것이고 요 밖에는 C라고 하면 이거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달성할 수 없는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밑에 경제 성장 보시면 첫 번째 줄 볼게요. 자, 이코노믹 그로스라는 것은 한 경제의 총 생산물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 점수와 기타 등등의 점수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점수 곡선을 나타내는 건데 요건 달성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근데 달성할 수 있게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이 밖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바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시험을 본다 그러면 갑자기 IQ가 좋아지거나 시간이 많아지거나 체력이 좋아지거나 등등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노동과 자본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점들이 밖으로 가게 되면 그게 경제 성장입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그래서 그래프가 나와 있네요. 31페이지 가보시면 자, 거기 보니까 수평축에 밀이 있고요. 수직축에 옥수수가 있습니다. 생산 가능 곡선이 위에 표에 나와 있는 점들을 보니까 1950년대, 1975년, 2009년 생산 가능 곡선이 밖으로 가고 있죠. 그게 바로 경제 성장이다.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증가하고 요 안에서 생산해서 소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바로 경제 성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첫 번째 줄 볼게요. 31페이지 첫 번째 줄에 뒤에 경제 성장에서 거시 파트에서 확인하는데 언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자, 다시 왼 앞에 한번 볼게요. 새로운 자원이 신자원이 개발되거나 신자원을 우리가 발견을 했어요. 뭐 석탄, 석유 이거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이용하거나 기존 자원으로 더 많이 생산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신기술이 발생한 거죠. 신기술. 자, 31페이지 첫 번째 줄 새로운 자원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노동력이 증가할 수도 있고요. 노동의 증가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았는데 높아진다거나 그런 것들 아니면 자본재가 증가하는 걸로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컴퓨터라든가 도구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야. 그럼 노동자의 생산성이 더 높아지겠죠. 자, 첫 번째 줄 끝에 자본재인 새 기계나 장비를 만들어 사용하면 이게 근로자의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게 됩니다. 자본재 증가는 똑같은 노동을 생산할 때 아니면 어떤 양을 생산하는데 노동을 더 적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난번에 어떤 유튜브를 살펴봤더니 우리가 이제 보통 인터뷰 영상 찍으면 사람이 3명이 이렇게 토론하거나 얘기하면 카메라를 가운데 놓고 왼쪽 오른쪽 찍어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잘 찍은 다음에 그걸 편집하는데 목소리랑 화면을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왼쪽에 있는 사람이 말할 때는 그 사람 얼굴 나오면서 자막과 내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편집하는데도 시간이 뭐 한 8시간 10시간 이렇게 걸린대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챗 GPT 같은 그러한 도구를 이용하게 되면 한 5분이면 집어넣어서 알아서 다 해준대. 그럼 뭐야? 그 사람이 8시간 걸리는 것을 아니면 8명이 하는 것을 말 그대로 5분에 끝낼 수 있다라고 하면 더 적은 노동과 시간을 들여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생산 가능 곡선을 밖으로 가도록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줄 한번 내용을 보시죠. 삽을 이용하면 당연히 구덩이를 더 크게 팔 수 있고 굴착기를 활용하게 되면은 더 큰 구덩이를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다. 그게 바로 기술 진보, 기술 혁신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32페이지 가보시면은요. 그거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경제 성장의 원천은 우리가 차차 보긴 할 건데 다양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자본재의 증가가 그래도 또 많이 중요한 것 같다. 거기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국가의 경우 두 번째 줄 보시면 자본재의 축적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자본재는 노동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인데 두 번째 줄에 통신망과 같은 인터넷 네트워크 이런 거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인터넷 네트워크나 통신망 같은 것은요. 이걸 한번 구축하는데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많이 든다고요. 그리고 물류 서비스 같은 운송망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 도로 같은 경우 보면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전국에 도로가 막 거미줄 같이 얽혀 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뿅 되는 게 아니잖아. 하나하나씩 이렇게 쌓아나가다가 그게 하나의 네트워크를 쫙 지하철 밑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됐을 때 효과가 확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뭘 전공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네트워크 뭐 뉴런 요거 하나만 이렇게 생기면 뭐 큰 별로 효과가 없어. 여기다가 이제 뭐 하나 이렇게 생기면 조금 생기다가 우리 뇌에 있는 그 신경계가 다 연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면 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한번 딱 되면은 오히려 그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확 성과가 나타나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참으면서 뭔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거기 두 번째 단락에 한번 보시면 자본재 생산은 소비재 생산의 희생으로만 가능하다 했는데 기술 발전 또한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되니까 현재 소비를 희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게 선택의 문제지. 너 지금 행복할래? 나중에 행복할래? 뭐 이런 거 할 때 현재, 미래 선택의 문제입니다. 아십니까? 옛날에 어떤 싸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강남스타일을 부른 사람인데 요번은 처음에 등장했을 때 깜짝 놀랐어. 약간 스타일이 이게 좀 평범하지 않아가지고 제 기억에는 2명의 사람이 TV에 등장했는데 뭐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남다른 약간 보스로 좀 특이했던 게 제 기억에 약간 박진영이라고 아세요? JYP? 그 딱 등장했을 때 뭐 저 사람은 누구지? 약간 그랬어요. 스타일이나 뭐 춤이나 나오는 패션도 막 이상한 비닐옷 입고 나오고 해가지고 요즘이야 그러면 멋있다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엄청 충격이었거든. 싸이도 약간 그랬어. 근데 TV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나름 이렇게 좀 의미는 있는 것 같아. 싸이는요 자기는 젊어서 놀 거래. 힘 있을 때 젊었을 때 놀고 노세 젊어 노세. 그러니까 젊어서 띵까 이렇게 노는 거야. 행복해. 음악과 함께 하죠. 돈도 많이 벌고 막 돈도 잘 원래는 못 벌어야 되는데 돈도 잘 벌면서 잘 놀고 했어요. 그러다가 자기는 60살 됐을 때 공부를 할 거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 싸이가 60세에 만약에 대학을 입학하거나 대학은 나왔으니까 대학원을 가게 되면 막 신문에 나오는 거 아니야? 우와 싸이 만학도로 막 언제나 노력하는 모습 이렇게.
근데 보통의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싸이가 아닌 기타 사람들은 이 싸이 세상에선 싸이와 기타 이렇게 있겠죠? 스트레스만 받는 거야. 유치원 어려서부터 영어 유치원 막 이렇게 한국말과만 헷갈려. 초등학교 가서도 막 수학하고 선행학습. 이 너무 선행학습을 해. 중학교 때 막 여러분들 그랬나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거 하고 고등학교 때는 대학 거 하고.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할 때 몇몇 분들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경제 언론 하는데 이게 뭐 그냥 읽으면 되는 거고 지금 대학 와서 내가 지금 이거 뭐 빵 미사일 지금 이런 거 해야 돼? 지금 이 간단한 거를 지금 한마디로 끝나는 거를 뭘 저 사람은 기회비용 희소성 선택 아이 그 뭐 별로 수업 3시간 들었는데 남는 게 없구만. 이렇게 되면 미리 이제 고등학교 때 맹퀴의 경작도 공부한 친구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은요. 경제 원론 시간에 막 미시경제학 얘기를 해주면 우와 좋다. 아니 그러니까 너무 선행이 돼서 그래. 미시 시간에 미시를 강의하잖아. 아유 따분해 이런다고. 미시 시간에 대학원 경제 미시를 하면 또 우와 이렇게. 아니 그렇게 계속 선행을 하면 대학원 가면은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은 대학원 가야 돼. 이렇게 자꾸 앞당겨서 빨리빨리 살잖아. 뭐예요 종착점은? 무덤이라니까. 그 빨리 죽으세요. 그럼 미리 다 땡겨서 하는 거잖아. 죽으면 저 세상에 뭐가 있을까? 이러면 장단점이 있는데 아니 이렇게 성대같이 좋은 학교 오려고 하면 선행을 해야 되고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런데 기타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막 스트레스 받아. 막 선행 때문에 잠깐 해피해. 자기가 원하는 특목고를 갔나 봐. 근데 가면 또 어떻게 돼? 잘하는 사람끼리 모이잖아. 그럼 가서 내가 제일인 줄 알았더니 그 특목고 가서 아니 성적이 중간이야. 집에서는 난리가 났지. 너 맨날 1등인 줄 알았더니 중간이 뭐냐? 저 뒤에 위치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막 고등학교 내내 스트레스 받아. 잠깐 또 좋아. 뭐 소위 말하면 명문대 갔어. 명문대 가면 뭐 끝이에요? 1학년 때부터 학점 관리 해야 돼. 너 뭐 할래? 저 로스쿨 갈래요. 그럼 학점 관리 해가지고 똑같이 스트레스 계속 받아. 지난주에 축제?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도서관 가서 뭐 수업 이게 그 로스쿨 가보세요. 가면 또 거기 똑똑한 사람끼리 모이니까 또 스트레스야. 변호사 시험 붙어야 되고 하니까. 잠깐 좋아요. 변호사 시험 붙었는데 그 다음 또 스트레스야. 로스쿨 가면 이렇게 반이 있으면 미리 이렇게 나눠진대. 몇 명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이쪽에 좀 잘하고 열심히 하고 발표하면 딱 알잖아. 쟤 똑똑하네. 그 김앤장이나 이런 데에서도 쟤네들 미리 딴 데 가기 전에 미리 이렇게 컨택이 온단 말이야. 어디 가나 MBA든. 그러면 걔네들은 몇 명, 자 쟤는 벌써 변호사 시험 합격하기도 전에 김앤장에 취업했대. 이런 얘기 들으면 나는 뭐지? 같은 로스쿨 다니는데 변호사 시험 합격했는데도 김앤장 못 가면 이게 애매하잖아. 짱인 김 같다. 그럼 뭐야? 그런 회사가 있어? 막 이런다고. 거기 가면 또 어떻게 돼? 또 그런 기라성 같은 스트레스 받고 이러다 60세가 됐는데 예를 들면 돈도 많이 벌었는데 이때 인생의 허물을 느껴가지고 노래를 배우는 거야. 이때 이제 춤바람이 나. 예를 들면 그럼 뭐야? 저 사람 나이 들어서 노망 들었네.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싸이의 그 얘기를 좀 이렇게 각색하면 이런 거야. 자기는 나중에 나이 들어서 힘도 없는데 그때 춤추려고 하면 이게 춤이 됩니까? 좀 그래도 일찍 해야지. 그러니까 젊고 이럴 때 띵띵띵 하고 나중에 하겠다. 이거 자기 선택의 문제지. 너 현재 행복하게 살래? 미래 행복하게 살래? 그런데 싸이의 경우에 이렇게 다 성공하고만 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얘기할 때는 그래도 젊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 이게 고통 총량의 법칙에 따라서 젊어서 좀 고생을 하고 나중에 좀 그래도 편하는 게 낫지. 젊어서 잠깐 편하다가 나중에 이게 싸이야 돈도 많이 벌고 막 했으니까 이렇게 뭐 막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더 슬프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뭐 평범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냥 노세 젊은 노세보다는 젊어서 고생을 하는 게 낫지 않냐? 뭐 그런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평균으로 평범하게 얘기하면 그런 경우를 많이들 제안을 하는 거죠. 자 밑에 거기 한번 보시면 가난한 국가랑 부유한 국가가 있습니다. 어때? 생산 가능 곡선이 가난한 국가는 밖으로 가는데 쬐끔씩 가잖아. 부유한 국가는 이게 왕창 점프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는 더 그런데 요즘 같은 아까 얘기한 네트워크 시대, 지식 시대, 뭐 당연히 지식화가 됐지. 그런 경우에는 이게 어느 정도가 이렇게 눈덩이 굴리는 거랑 비슷하다니까.
처음에 눈을 좀 이렇게 빨리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 눈사람 만들 때 이렇게 큰 눈사람 만드는 거 금방 만들어지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처음에 잘 하긴 해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33페이지 그 위에 경제학의 적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도 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첫 번째 줄에 뭐 여러 가지 모든 사회는 사람들의 수요에 비해서 자원이 한정적이고 했던 얘기 또 합니다.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상호 교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양을 다양한 상품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비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밑에 경제적 문제 나와 있고요. 예, 뭐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34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협력과 조정이라는 코디네이션을 잘 하게 되면 혼자 뭘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같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꼭 오프라인에서 모여서 하는 것보다도 같이 하는 게 뭔가 이게 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천재적인 사람이 혼자 뭘 발명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 기술도 복잡해지고 경제학 지식도 엄청나게 세분화돼서 아까 얘기했잖아. 투수, 야구 선수 투수도 이게 막 세분화돼 있어. 선발 투수, 중간 개투, 마무리 역할이 분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논문 쓰거나 이거 할 때 혼자 잘 안 씁니다. 보면은 여럿이서 자기가 좀 더 잘하는 분야가 있으니까 그걸 잘 맞춰서 협력을 했을 때 성과가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뭔가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능력 그리고 또 그런 좋은 공조할 만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것도 인생의 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도 해야 되는데 운 좋으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사실 운이고 좋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보면 좋은 학교, 좋은 조직에 들어가면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뭐 이상한 조직에 가는 것보다는 당연히 그러니까 또 가능한 한 더 위로 올라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자, 경제 시스템과 정부의 역할 나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제목만 보세요. 명령 경제 나와 있습니다. 자, 과거에 소련입니다. 소비에트 연방이나 중국과 같은 경우는 정부가 북한 아예 그냥 모든 것을 다 얘기를 해줘요. 자, 두 번째 줄 정부가 기업도 다 소유하고 있고요. 아니 북한 같은 경우도 보면 실업도 없어. 실업도 없고 사실 사회주의는 굉장히 아이디어는 이상적입니다. 능력만큼 일하고 좋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든 없든 능력만큼 열심히 일을 하고 같이 여기다가 만든 걸 쌓아놓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자. 좋지 않습니까? 자, 필요한 만큼 갖다 쓰세요. 쓰자. 가져가자. 이렇게요. 이게 되게 사실은 이상적이지. 근데 인간이 그래? 아니 내가 능력이 있어서 많이 쌓아놨는데 쟤는 능력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저 능력 없어요 하면서 생산하는데 기여는 안 하면서 여가를 즐기고 있다가 필요할 때는 저 많이 필요해요 가져가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좀 약간 뭐라고 할까? XY 이론 그런 거 할 때 Y가 좋아요? X가 좋아요? 안 들어봤어요? 뭐 Y가 좋지 않을까? X는 뭐 X 이거잖아. 그러니까 아무튼 잘 모르겠는데 성선설, 성악설 그런 거 보면 약간 인간을 너무 좋게 이상적으로 보니까 사실 좀 아이디어는 좋은데 좀 현실에서의 뭔가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사람의 능력이라든가 뭐 이런 거 선호 이런 걸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니까. 자원을 분배할 때도 우리 배급제 비슷하게 하면은 아니 목마른 사람한테 물을 좀 많이 주고 배고픈 사람한테 빵을 많이 줘야 되는데 안 됩니다. 똑같이 노나 가지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능력과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밑에 약간 무간섭 경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낫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박스를 보시고요. 소비자 주권이라는 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떤 걸 생산할 것이며 뭘 어떻게 할 것인가가 소비자가 원하는 거. 기업이 마찬가지지.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거 생산하면 안 팔리잖아. 그럼 돈을 벌지 못하니까 소비자의 니즈를 항상 생각을 합니다. 학교도 많이 바뀌었지. 옛날에는 말씀드렸죠. 경제학과다 그러면 커리큘럼이 그냥 정해져 있어. 니네들이 뭘 알겠니? 학교에서 아예 이렇게 해서 이걸 들어야지 졸업하면 최소한 경제학도로서 뭐 이렇게 된다 해가지고 거의 정해주는데 요즘은 학생들이 뭐 여러분들이
이게 좀 니즈를 반영해 가지고 니즈가 더 많은 거는 좀 더 많이 개설하고 등등 이렇게 소비자의 어떤 의견을 받아들이는 그런 걸 소비자 주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생산 결정 뭐 자유기업 나와 있는데 거기 그냥 읽어보세요. 혼자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업이 모여가지고 조직화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물의 분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마른 사람한테는 물을 많이 주고 원하는 선호를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임금 이런 것도 어떻게 주는 게 바람직할까? 사실 임금 같은 것도요, 소득 분배도 기여한 만큼 받는 게 공평한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시장 메커니즘에서는 그래요. 손흥민 선수가 왜 다른 사람보다 연봉이 높고 그렇습니까? 아니 그 팀에 기여를 많이 하니까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만큼 매번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가격 이론이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모든 경제 활동을 조정해주고 시그널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가격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거고, 맨 마지막 제줄에 볼까요? 그래서 이 가격이라는 게 신호 교차로에서 신호등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시경제학에서는 희소한 자원을 누가 생산하고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가격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된다 해서 가격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 정도 보시죠. 근데 이제 다음 페이지가 보시면 혼합 경제라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부를 위해서 완전한 명령 경제 그리고 시장 자유시장 경제 이렇게 공부를 위해서 이분법적으로 얘기했는데 현실에 얘기할 때는 둘 다 약간 한계가 있으니까 적절하게 잘 믹스해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 혼합형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챕터 2장은 그 정도로 보고요. 연습 문제 나와 있잖아. 제가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이 셀프로 보세요. 4번 문제 이런 거 괜찮지 않습니까? 4번이나 막 6번이나 막 별표가 쳐 있네. 6번은 막 7번이나 이런 것 좀 잘 한번 풀어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또 오늘 퀴즈 비슷한 그 퀴즈라고 할까 토론 같은 거 해가지고 거기서 괜찮은 거 있잖아요. 뭐 10번이나 뭐 11번이나 봐가지고 괜찮은 거 거기다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보긴 하는데 근데 뭐 거기에서 나중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걸 내긴 할 테니까 뭐 지금 써놓으면서 고민했던 게 다 뭐 그냥 그 준비한다 생각하시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챕터 3장 들어가도록 할게요.